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병립형이냐 연동형 비례제냐 이게 어쨌든 그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내에는 뭐 여러 백가쟁명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다 이제 현실론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뭐 멋있게 지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또 연동형 준연동형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야 현실적으로도 네. 이게 범민주연대, 범개혁연대로 훨씬 더 윤석열 정권이나 이런 것에 더 폭넓게 우리가 대응하고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제 현실론이거든요. 그거 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얘기. 지면 얼마나 지는데 이거 안 따져볼 수 없거든요. 마이너스 25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위성정당을 저쪽은 하고 민주당 안 했을 때 얘기죠. 예. 근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도 위성정당 해야 된다고? 저쪽이 하면 해야죠.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성정당 하지 말자는 분들이 75분이나 서명을 했는데 거기는 친명 비명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위성정당 방지법을 전제하고 준연동형을 유지하자 하는데 네. 위성정당 방지법은 민주당이 노력을 해도 네.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럼 못 만들죠.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1년 후에 이거 해봤자 이번 총선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은 그냥 주장이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병립형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현재의 이 기형적인 준연동제가 온전되는 거예요. 네. 위성정당 방지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저쪽은 위성정당 만들죠. 그럼 민주당은 안 만들거나 민주당의 자매정당이 민주당 의석을 이제 갖게 되는 네. 이런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25석 차이가 나든 뭐하든 네. 그것이 민주당 의석은 아니지만 반국민의힘 의석은 맞는 거거든요. 반국민의힘 의석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럴 만한 자매정당이 누구냐 보면은 정치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이제 인사들이 네. 하는 뭐 이런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의미 있는 제3정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정의당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또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그 자매정당이 정치적으로도 썩 내키지 않는 인물군이고 또 뭐 의미 있는 제3정당도 아니고 이러니까 별로 또 네. 하기 싫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병립형 회기가 안 되면요. 네.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 안 된 채로 그 실현이 안 된 네. 채로 지금 기형적인 준연동형제가 온전된다. 네.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참 출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초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마지노선이 뭐 국회 경험이 많으신. 그럼 뭐 2월 달에 해도 되죠. 2월 달에요? 네. 그렇구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삼총리 연대당 이건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이 없죠. 없다. 제로. 진짜 제로다. 제로. 진짜 제로다. 예.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는 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정 총리님은 뭐 늘 애당심과 뭐 애국심으로 뭉쳐 있는 분이니까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총선 걱정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걱정이 뭐 당을 이탈해서 뭐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기준이 분명하시죠. 네. 그러면 뭐 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새 총리가 연대해서 만든다. 이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호사가들이나 상상력이 과도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위안적 상상일 수는 있지만 네.
그냥 한마디로 정세균 총리는 딱 봐도 예. 유리창 깨고 나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평소 스타일이 그런 분은 아니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 원 내신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전 정무수석으로 보실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위 있잖아요. 네. 뭐 정치적 행위든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보는 게 네. 가장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경남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시고. 아, 그래서 경남의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뭐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비 내는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그냥 뭐 평소에 이제 이 정액 당비를 네. 이제 쭉 내시는 거 외에 특별 당비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일을 종종 해오셨죠. 어디 기부를 하고 네, 네. 뭐 예전에도 뭐 한겨레신문 그렇죠. 할 때 어디 이런 것을 뭐 천문학적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목돈을 내시고 했던 일이 왕왕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586 다시 또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거냐? 민주당의 어떤 청산 대상 비슷하게 돼버렸었는데요. 586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586 문제에 대해서 아니 냉정하게 네. 그래서 한 보따리로 다 해서 그만둬야 된다 혹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온당치 않다고 봐요. 부당하다. 아니 정치인은요. 네. 그래서 똑같은 뭐 직군 출신의 정치인도 다 정치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586을 동일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이 기준도 애매해요. 뭐 총학생회장 이상 지는 뭐 전대협 의장 내지는 부의장을 의미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이인영, 임종석, 뭐 오영식, 뭐 이런 사람들, 뭐 우상호 이렇게 송갑석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송갑석까지냐. 아니면 뭐 그냥 학생운동 했던 그 동일 세대 다냐.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많아지죠. 그렇죠. 1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가 있는 옛날에 운동권 출신 586은 뭐냐. 원희룡 장관. 거기는 그야말로 더 비단길이거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보따지로 민주당 내 586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상식에도 안 맞고 네. 기준도 모호한. 그래서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 세대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된다. 그러네 세대 대표성의 마지막이 586이에요. 그 이후에는 세대 대표성이 없어요. 문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전문가와 대표성의 퇴조 시대예요. 네. 지금도 옛날의 대표의 권위 뭐 이런 거 달라요. 네. 어느 조직 어느 네. 단체든 간에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자기가 그걸 전공 안 했는데 뒤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과 교육.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퇴조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으로 그전에는 영입을 했어요. 제야의 대표성. 뭐 노동운동의 대표성, 뭐 이렇게 뭐 또 뭐 기업의 대표성, 그렇게 대표성으로 여성의 진출을 대표성. 해서 했는데 486은 세대 대표성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후속 세대가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몽땅 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기준도 근거도 박약할 뿐더러 네. 정치적인 지적 내지는 이제 비판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냥 이게 잘하는 정치인 못하는 정치인 다 천차만별이듯이 이제 스스로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더 도전하고 경쟁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1시간 1분 21초가 지났고요. 지금 4,0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의 제일 끝에 가평 경계 지점 거의 네. 다 되는 수동이라는 데서 어휴. 그 산속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습니다.
다음에는 나올 때 네. 좀 한 3시간, 4시간. 4시간 정도로 묶어서. 정 안 되시면은 네. 1부 하고 2부 다른 사람하고 네, 예. 다시 3부로 다시 또 불러주시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 결기 이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고 또 친박 학살까지 공천해서 당했던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이 손을 잡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렀어요. 그때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1년 6개월 전에 대통령 되려는 자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박근혜 의원을 어떻게 보면 옹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을 고쳐버려서 예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선거를 저쪽은 당내 통합으로 뒤집어버린 거고 민주당은 헛발질을 좀 많이 해서 총선에 임하는 태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진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등과 이 이명박 박근혜 당시 두 사람처럼 이 손을 잡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를 뭘로 웅변할 것인가, 뭘로 판단을 요청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정말 꼭 좀 염두에 두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좀 민주당 지도부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 메시지 같다 이런 말씀 생각도 좀 듭니다.